네, 새해의 첫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꼭 봐야 할 뉴스를 살펴보는 이알류 함께 할게요. 오늘 단도직입 새해 첫 출연자 김충석 위원님, 투자연맹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투자연맹 위원님은 단도직입의 새해 첫 출연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맥입니다. 자, 2022년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하지만 그 힘든 만큼 여러분들 2023년에는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연준이 시장을 일부러 눌렀지만 이제는 그 누를 수 있는 폭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2022년에는 우리가 힘들었던 만큼 2023년에는 연준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줄 수도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까지 고생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점을 잡는 데 주목하시면 되겠고, 다만 그 저점과 그리고 하락과 이 반등 사이에서 약간의 변곡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변동성만큼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보다는 밑에서 기다리는 매수로 대응하시면 아마 쉽게 이겨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변곡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수익은 점점 플러스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저와 같이 이 단도직입 같이 하시면 앞으로 수익은 저절로 따라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 새해 새 얼굴 투자연맹 위원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김충석 위원님도 같이 좀 환영해 주실까요? 박수 드리면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알류 주제입니다. 기대감, 경계감 섞인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1월의 가장 주요한 이벤트가 무엇일까요? 4일에 고용보고서, 6일에 고용보고서고 아마 4일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실적 발표입니다. 4분기의 실적 발표가 이제 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면서 기업 실적, 기상도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자, 김충성 위원님, 네. 대다수의 업종이 좀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일단 그렇지 않나요? 근데 미래 먹거리인 2차 전지, 방산, 바이오 그쪽은 선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섹터와 또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섹터 또 종목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좀 달리 될 겁니다. 일단은 이 실적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장의 뭐 근본적 상승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어야지만이 뭐 투자자들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뭐 제공하는 것이고, 또 시장 자체로 본다면 또 견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이란 말이죠. 때문에 이 실적이라는 부분들 좀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시장은요, 이 실적이 좋다 해서 좀 움직이거나 또 반응하고 있는 이런 시장은 아닙니다. 또 이제 가치가 또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물론 이제 안 좋은 거에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가치가 좋다 뭐 이래서 또 시장이 좀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지금 시장이 무엇에 반응하고 또 무엇에 움직이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매매 팁을 얻고 시장에 좀 임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주제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 실적이 좋으려면은 그만큼 이제 경기도 좀 뒷받침 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글로벌 각국이 뭐 금리 인상을 또 가파르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후폭풍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경기 침체라든지 둔화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나쁜데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는 좀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현상 유지도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죠. 뭐 반도체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반도체를 언급드리자니 자연스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이 어떻게 예상을 되느냐? 네, 아쉽게도 뭐 36% 이상이 뭐라고 할까요? 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결코 좀 여의치 않은 이런 또 반도체 업황, 또 종목들, 또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해운이라든지 항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대표적인 종목 HMM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이익이 72% 이상이 뭐 아주 떨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20%대로 직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고 할까요?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가 뭐 48%, 뭐 해운이라든지 항공 같은 경우에도 뭐 55%뭐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이 반토막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기업 실적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 역시 좀 초반에는 쉽지 않겠구나. 예. 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좋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방산 쪽이 아닌가 싶은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K 방산 얼마나 지금 글로벌 각국에서 뭐 우리나라 그 무기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으니까 이미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 대규모 방산 계약 체결하고 일부 거의 뭐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이미 입금을 했다라고 하죠.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줄을 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향후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대표적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곳, 네,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예.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글로벌 이 전기차 시장이 뭐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 전망으로 인해서 섹터 자체가 사실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업체들이 내일을 위해서요, 뭐 증설을 하거나 뭐 내일을 위한 거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 향후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섹터가 있고 나쁜 섹터가 좀 있는데 지금 시장은 실적에 반응하고 있는 이런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좀 여러분께서 아셔야겠죠. 항상 강조드리고 있듯이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여러분께서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실적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또 말씀드렸던 뭐 방산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상저하고가 예상이 되는 네.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상저 그래요. 초반에 나쁜다? 그러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방산이라든지 2차 전지 쪽 이런 쪽에 좀 긴 호흡에서 분할 조정 시마다 좀 모아가는 이런 전략으로 취해볼 수 있겠고 또 단기적인 시각에서라면은 말씀드렸듯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슈 특히 지속 가능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섹터의 뭐 트레이딩 관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올해를 또 준비해 나간다라면은 그래도 좀 무난한 대응이지 않겠느냐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모쪼록 새로운 한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난 한 해보다는 다른 이런 한 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고 이 시간을 비롯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현상 유지도 어렵다. 그 부분은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해운과 항공 쪽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방산 쪽이 이렇게 선전할 것으로 보이네요. 올해 굉장히 기대감 큰데 또 수출 많이 더 기대가 올해 있지 않습니까? 뭐 노르웨이 등등의 수출 더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2차 전지 쪽도 선전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김준호 위원님께서 강조하는 건 지금 시장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슈에 많이 움직이는 업종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또 실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볼 수도 없고 좀 투트랙 전략을 주고 계시네요. 투자임의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뭐 어차피 비슷한 그런 맥락인데요. 조금 다르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올해 시장은 상저하고를 보통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연초에는 그리고 상반기에는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춰지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 피벗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시장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섹터 전체를 본다 그러면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전체적으로 크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내부 세부에 대해서 약간 세세하게 조금 종목별로 살짝 짚어보고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고 쌓여있는 재고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 재고를 현재 감산을 통해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이 감산을 통해서 재고를 줄여가고 있고 현재 예상으로는 이 재고가 올해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까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서 다시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 시기상으로 3분기 초에 이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명절 정도 지나고 나면 반도체가 저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설 명절 지나고부터 반도체 쪽에 관심을 둘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물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사실 물류는 우리가 이 팬데믹 때 컨테이너가 항상 모자라가지고 이 조선사에서 그리고 운송회사에서 이 컨테이너선 위주로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이 운임은 계속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공급이 넘쳐나고 또 올해 이 컨테이너 수 들어오는 게 약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이 컨테이너 선이 신규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에 또 내려가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따지면 컨테이너 이 공급이 올라가는데 한쪽은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 운임 쪽에서도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선봉량이 한 6%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컨테이너 운임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면 분명히 소재 그리고 원석 같은 것들을 많이 들여와야 됩니다. 근데 벌크선이 지금 올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올해 컨테이너선은 좀 내려갈 수 있어도 이 벌크선 위주의 관련주들은 올라갈 수 있어서 이 HMM은 약간 뭐 횡보가 좀 나올 수 있지만 펜오션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차별화해서 종목별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그 내용하고 맥락이 일치하는데, 자, 지금 보면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실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증권사들이 전망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것만 마저도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는 어느 한 섹터가 오를 수 있다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도주를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는 여러분들 테마 위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지금 뭐 코로나 테마, 요게 끝나고 나면 명절 이후에는 중국 리오프닝 테마 이런 게 이어지면서 좀 회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국내 정책 이슈 있죠. 방산 그리고 기계. 그리고 원전 관련 요 종목들에도 정책주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시면 예상보다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단도직입 방송 계속 시청하시면서 그 모멘텀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언제 이제 반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설 명절 이후에 좀 저점을 확인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었고요. 테마의 정책을 좀 따라가는 전략은 유효하겠습니다. 뭐 리오프닝 관련주도 그렇고 방산 그리고 원전 쪽 좀 더 기대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이네요.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업종 핫 키워드 볼 텐데 오늘 반짝반짝 빛났던 업종을 그 한 가지 꼽아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한국과 미국 동시에 환호를 나타냈습니다. 이슈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자동차주인데요. 한국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주요한 혜택에 대한 소식을, 또 미국에서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하면서 오래간만에 자동차주가 좀 설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반등이 더 이어질까가 궁금한데요. 자, 김충서 위원님, 오늘 자동차주의 반등 좀 의미 있게 보셨습니까? 아니면 기술적 반등 정도로 그친다 정도로 보셨습니까?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네. 네, 근데 아직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싶더라고요. 일단 그 점을 감안하고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자동차 그 대표 관련주들이 지금 반응을 좀 한 이런 상황인데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좀 이슈에 반응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분명 또 증명한 이런 그 케이스가 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움직인 종목들은 어땠습니까? 뭐 현대차 좋았습니다. 네, 기아 좋았어요. HL 만도 역시 그 좋은 흐름에 좀 편승을 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좀 높이는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역시나 이슈죠. 오늘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IRA 그 관련 뭐 추가 지침이 그 공개가 됐습니다. 상업용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뭐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이런 그 이슈인데 역시나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그 불확실성이 좀 있었습니까? 때문에 이제 섹터 전반에 좋지 않은 이런 그 흐름들을 좀 이끌었던 그 원인 중에 좀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호재성 이슈가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크게 좀 화답하는 이런 그 상황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섹터 전반에 이런 그 이슈, 호재성 이슈들은 사실 이 이슈만 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또 종목이 반응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호재성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은 미국 IRA 관련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 사우디 관련 그 이슈도 있었죠. 뭐 현대차가 사우디와 그 MOU를 체결하면서 반조립 제품 그 공장을 사우디에 뭐 짓는다 이런 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도 어찌 보면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근데 이 외에도요 사실 IRA 그 관련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HR 만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투자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라는 이런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고, 더불어 본다면 인도네시아 그 보조금 관련해서도 현대차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재성 이슈들은 지금 물론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예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뭐겠습니까? 앞으로도 이슈가 지속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얼마만큼 종목들이 반응을 해 주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할 텐데 아울러 이제 최근 이 부분들이죠. 섹터 전반에 보면은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 가능성으로 인해서 많이 낮았습니다. 많이 그 주가들이 부진했고 그만큼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주가가 싸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충분히 나올 시점이기도 한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자면은 호재성 그래 오늘 이슈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였고 하지만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것. 또 때마침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가격 매력이 충분히 있는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상승이 가능하지 않았나. 또 네, 지속이 됐으면 합니다. 이 관련주들은 많이 보유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때문에 좀 더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한시름 좀 풀어드리는 뭐 이런 상황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어느 업종보다 자동차 업종은 좀 어려운 연말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자동차, 완성차도 그렇지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전기차, 또 부품,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2차 전지. 오늘 좀 같이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가운데 호재가 좀 겹치는 종목들이 아마 더 눈에 띄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굳이 이 섹터에서 종목을 고른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저는 한우 시스템이 좀 보이더라고요. 한우 시스템. 네. 근데 사실 관련 이슈가 전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많이 안 움직였어요. 때문에 이제 대표 또 이제 이렇죠 완성차 이 같은 이슈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수익률들 제고 측면에서는 완성차 그 종목들보다는 부품 쪽이 그나마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우 시스템을 좀 보려고 하는데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자동차 에어컨 같은 것들을 좀 만들고 현대차 또 기아에 납품하는 그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일단 뭐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워낙에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부분들이죠. 안 좋았습니다. 뭐 9월부터 급락을 맞고 좀 반등하는가 싶습니다만은 내내 제한적인 등락만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보이지도 않죠. 2021년부터 고점을 찍고서 내내 밀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닥이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가격 매력이 발생하고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요 아직 하락이에요. 네, 고점과 고점대를 연결한 이 부분들이 우하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이 하락 추세를 넘어서야지 좀 본격적인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도 왜 이 종목을 좀 보려고 하느냐면은 네. 뭐 부품 쪽이죠. 네, 부품 쪽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메이저에 의해서 수급이 나름 개선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내내 매도를 나타냈었던 외국인이 좀 이틀째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 또 국내 기관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쪽, 또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 쪽을 중심으로 이 메이저에 의해서 수급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닥에
하락에 대한 신뢰를 좀 높이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돼서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메이저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바닥에 그 신뢰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한번 지속 주가 움직임을 추적을 해서 예. 또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한올 시스템은 아직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수급적으로 좀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좀 바닥을 확인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한올 시스템을 살펴봤고요. 자, 자동차주 오늘 첫 거래일에 상승이 의미가 있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 첫날 달린 자동차주 오늘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좀 나와야 할 자리였다라는 것이 맞닥뜨려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해명 위원님 매수 접근도 괜찮은지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 좀 더 기대할 수 있을지 의견 주시죠. 일단 저점 매수 차원에서 단기적인 매수는 괜찮았다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은 주식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1월에 오늘 갑작스럽게 뭐 호재가 나오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뭐 상용화 이 부분을 IRA 보조금에 포함을 해주겠다라는 갑작스러운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 이 자동차주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자, 2023년 올해 3월에 요 시행안이 확정이 된다 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뀔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은 항상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요 모멘텀이 반등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기술적으로만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전에 수급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그동안 자리를 비워놨기 때문에 최근에 1월 달,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기관들이 북클로징을 하면서 물량을 좀 비워놨고요.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휴가를 가면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면서 물량을 싹 다 비워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빈집 털이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서 기술적으로 반등 타이밍은 굉장히 좋다.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올해 3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현재 뭐 21선 밑에서 관련주들 특히 현대차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오늘 바닥을 찍어놨기 때문에 21선을 건드려 놨고요. 돌파를 시도했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거래량만 나와준다 그러면 예. 61선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3월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에서 보시고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물량을 채우느냐. 특히 이번 주에는 작년에 마지막에 팔아놓은 그 물량들을 어느 정도 채울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계속 봤는데 최근에 기관은 좀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은 거의 뭐 한 보름 정도 보름 만에 한 이틀 빼고는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뭐 일부 차익 실현도 있었고 그리고 현대하고 기아차는 실적 모멘텀은 되게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IRA 법안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뭐 증권사 보고서나 컨센서스 살펴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실적이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문제는 이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 지금 하락은 좀 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만 보시면 충분히 반등은 볼 수 있고 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올해 3월 달이 이 종목의 반등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되 올라갔다가 61선 찍으면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반등 타임을 한번 노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동차주는 기술적으로 반등 타이밍은 참 좋은데 이런 이슈가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네요. 3월이 좀 트리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동차주는 뭐 실적도 괜찮은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그 IRA에 대한 좀 발목을 잡혔는데 그것이 해결될지는 좀 3월 이후에 좀 3월 봐야 돼야지 된다.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러네요. 저도 주식하는 입장에서 사놓고 그냥 기다리고 싶은데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예. 불안하죠. 그러니까 빨리 올랐을 때 팔고 그러니까 그게 수급적으로 네. 반응을 하면서 한번 눌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아까 60일선의 힌트를 예,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좀 단기적으로는 60일선에서는 한번 좀 매도를 하고 다시 내려오면 매수.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현대차하고 기아보다는 좀 더 탄력이 좋은 이 중소형 SL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네. SL 같은 종목은 이번 IRA 법안과 관련해서 1월 달에 상용차에 적용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이 SL은 현대기아의 전기차용 아이오닉 5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여러분들 보면 뭐 기아차 보면 그릴이 마음에 안 든다, 뭐 현대차 보면 그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그릴이 있는 이유는 자동차가 달릴 때 열을 내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은 그 열을 뽑아내기 위해서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안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그 열을 빼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앞을 뚫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는 그 그릴 대신에 거기다 LED를 박을 수가 있습니다. 예쁘게 뭐 자기 이름도 박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예쁜 뭐 고양이 모양도 박을 수 있고.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SL이라는 이 기업의 LED 기술이고요. 그래서 전기차 확대가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되면 SL은 현대 기아의 최대 수혜주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 이 종목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4만 원대에서 뭐 2만 3천 원까지 거의 절반 반토막 이상 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바닥권에 와 있고 이전에 보시면 작년 3월에 만들었던 그 바닥에 딱 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보시면 차트가 현대차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차 차트하고 이 차트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매매 전략은 비슷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고 거래량이 튀어진다면 61선까지 목표가 보시고 기술적 반등 타이밍 보시고요. 그리고 21선에서 21선 돌려놓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 종목 역시도 3월 달에 그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시기상으로도 딱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오늘 관련주로 픽해놓은 종목은 SL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예. 기술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반등 모멘텀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자동차주의 응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핫키워드였습니다.